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노인의학 전문의 김영훈입니다. 제 나이가 91세라는 걸 믿으시나요? 오늘도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는데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실천해온 건강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놀라운 해결책에 주목해주세요.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8세 이명숙 씨는 6개월 전만 해도 극심한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러던 중 제가 추천한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취침 전 3분간의 족욕과 발 반사구 마사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시죠?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발을 따뜻하게 담그고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고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우리 발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발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6,000개가 넘는 신경 종말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우리 몸의 전기 회로도처럼 뇌와 모든 주요 장기를 연결하고 있죠.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전통 한의학에서 생명의 샘이라고 불립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가 자율신경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 만성 피로의 핵심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72세 최영희 씨의 경우를 보면 10년 넘게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용천혈을 자극하는 간단한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불안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발의 온도 변화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족욕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체온의 일일 리듬을 개선합니다. 현대인들의 불면증 대부분이 이 체온 리듬의 교란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박정호 씨는 만성 요통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발 반사구 마사지를 시작한 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허리와 연결된 발바닥 중앙부의 규칙적인 자극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발을 통한 건강관리는 5,000년이 넘는 동양의학의 지혜이자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신경 전달이 둔화되는데 발 관리는 이러한 노화의 징후를 자연스럽게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권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40, 42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혀봤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족욕은 정확히 3분만 하시면 됩니다. 더 오래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혈관 확장과 수축의 최적 시간이 3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근육 운동에서 적절한 세트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족욕이 끝나면 발을 부드럽게 닦고 바로 발 반사구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마사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첫째,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이는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기본 동작입니다. 둘째,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을 1분간 지압합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쪽 3분의 1분 지점에 오목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은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세요. 셋째, 발바닥 전체를 2분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은 내장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물 온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아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취침 1시간 전에 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체온의 일일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체온을 약간 높였다가 서서히 낮추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꾸준함입니다. 이명숙 씨의 경우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개월째에는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셨죠. 건강한 습관의 효과는 마치 복리처럼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더욱 커지죠.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루 물 1.5리터 이상 섭취하세요.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발목 돌리기와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83세 김철수 씨는 이 방법에 아침 스트레칭을 더하면서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발만 담그고 마사지하는 게 뭐가 달라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방법이 모든 연령대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보조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방법이 단순히 피로회복이나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의 림프절을 자극함으로써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꾸준한 관리 덕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건강 비결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취침 1시간 전, 단 3분의 족욕과 3분의 발 반사구 마사지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이명숙 씨는 3개월 만에 불면증을 극복했고 최영희 씨는 우울증이 개선되었으며 박정호 씨는 만성요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발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자 건강 회복의 열쇠입니다.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 온도는 40에서 42도를 유지하세요. 족욕은 정확히 3분만 하세요. 발 반사구 마사지는 발가락부터 시작해 뒤꿈치까지, 특히 용천혈 자극을 잊지 마세요. 취침 1시간 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당뇨병이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온도에 특히 주의하세요. 더불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아침 발 스트레칭으로 효과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제 나이 91세에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간단한 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건강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특히 피로와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기상 직후 하는 5분 스트레칭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취침 1시간 전에 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체온의 일일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체온을 약간 높였다가 서서히 낮추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 반사구 마사지를 할 때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리듬감 있게 하지만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진행하세요. 특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철수 씨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전체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된 마사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했고 점차 강도를 높여갔죠. 2주 후부터는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고 한 달 후에는 정상적인 마사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발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발에는 그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처럼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 관리의 전체적인 효과입니다. 발의 건강은 단순히 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85세 박영자 씨의 경우를 보면 발 관리를 시작한 후 어깨 통증이 크게 감소했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발의 반사구가 전신의 순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76세 정미숙 씨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만성적인 현기증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개선을 넘어서는 삶의 질적 향상을 보여줍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 관리는 특히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 온도는 반드시 손목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마사지 강도도 매우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완전히 아물 때까지 족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2분만 하시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2세 이상철 씨의 경우 처음에는 혈압 변동이 걱정되어 2분만 실시했는데 한 달 후부터는 안정적으로 3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혈압이 더욱 안정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발은 우리 몸의 순환계와 신경계의 종착점입니다. 따라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하는 것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발부터 시작해서 전신의 순환이 개선되는 것이죠. 수면의 질 개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발의 온도 변화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부 체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면제나 다른 약물의 도움 없이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발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하루 중 2~3시간은 꼭 발을 조금 높게 두어 휴식을 취하세요.
이는 노폐물 배출과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87세 장명자 씨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고 다양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 관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낮 시간의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보완적인 운동으로는 매일 아침 발가락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는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대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차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79세 김영수 씨는 처음 한 달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계속한 결과 2달째부터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30년 넘게 달고 살았던 혈압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발 관리가 특히 효과적인 또 다른 증상은 하지 부종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생활로 인해 발과 다리가 붓는 분들이 많으신데 규칙적인 발 관리는 이러한 부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마치 막힌 배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정체된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죠. 발 관리의 또 다른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발바닥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김철수 씨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발바닥 전체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된 마사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했고 점차 강도를 높여갔죠. 2주 후부터는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고 한 달 후에는 정상적인 마사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발 반사구 마사지를 할 때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리듬감 있게 하지만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진행하세요. 특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발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발에는 그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처럼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발 관리의 전체적인 효과입니다. 발의 건강은 단순히 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85세 박영자 씨의 경우를 보면 발 관리를 시작한 후 어깨 통증이 크게 감소했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발의 반사구가 전신의 순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 관리는 특히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 온도는 반드시 손목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마사지 강도도 매우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있다면 완전히 아물 때까지 족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발의 온도 변화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면 중심부 체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면제나 다른 약물의 도움 없이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발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발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적어도 2에서 3시간은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어 휴식을 취하세요. 이는 노폐물 배출과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꼭 이 습관을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81세 박순자 씨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하신 후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발 관리와 함께 꼭 하셔야 할 것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0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 관리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계절별 관리법입니다. 여름철에는 물 온도를 38도 정도로 약간 낮추고 겨울철에는 42도까지 올려도 좋습니다. 단 온도계로 정확히 측정하시고 손목으로 먼저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발 관리를 하시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완치 후에 시작하세요. 또한 심한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7세 이정숙 씨의 경우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고혈압과 당뇨로 20년 넘게 약을 복용해 왔는데 6개월간의 꾸준한 발관리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절된 것이며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가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를 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